안녕하세요. 네, 친절한 여행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콜레스테롤 그 이론과 그리고 가설이 잘못됐던 거, 그리고 왜 우리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짚어봤다면, 그렇다면 과연 정말 정상적인 콜레스테롤만 만들고 건강한 혈관을 만들고 심장병에 대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좀 정말 좋은 대안은 없을까? 라는 거에 대안을 좀 제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리옹 연구라는 지중해 식단, 리옹이라는 데가 프랑스죠. 네, 저는 프랑스로 알고 있는데, 그 리옹에서 했던 과거의 연구인데요. 심장병에 대한 사망률을 낮추는데 가장 획기적인 그 결론을 냈던 그런 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룹을 두 군데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요, 지중해 식단. 지중해 식단이라고 하면 지중해에는 굉장히 바다가 많잖아요. 그래서 각종 해산물이라든가, 물론 거기에 육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해산물, 육류,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토마토, 브로콜리 이런 유색 채소나 과일들, 그리고 우리 몸에 좋다는 또 여러 가지 올리브유라든가 올리고당이라든가 이런 단당류,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제시킨 이 지중해 식단과 일반 식단을 섭취하게 하는 그룹으로 두 군데를 나눠서 결과를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지중해 식단에서 이 음식을 드셨던 이 군에서 심장병 사망률이 무려 76%나 감소를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콜레스테롤을 먹은 그룹, 콜레스테롤을 안 먹은 그룹, 포화지방산을 먹은 그룹, 포화지방 안 먹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면 이건 지중해 식단과 일반 식단으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뭔가 해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두 그룹 다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는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쪽이 높을 수도 있고 이쪽이 낮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와 관계없이 이 식단의 이 구성으로 심장병에 대한 사망률을 낮췄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까지 스타틴이라는 약제를 만들고 콜레스테롤 주적으로 만들었던 건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인구의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1위인 심장병을 좀 어떻게 사망률을 줄여볼까 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보고도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식단에서의 어떤 그 포인트를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우선 지중해 식단은요,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은 식단입니다. 우선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서 오메가3라는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게 항염 물질이거든요. 항염 물질이 들어갔을 때 심장병을 예방한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병을 일으키는 건 결국은 콜레스테롤이나 뭐가 덩어리가 껴가지고 막혀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 막힘을 해결하는 게 콜레스테롤 안 먹어서가 아니라 오메가3를 충분하게 먹어줬더니 심장병이 예방되더라. 그거는 오메가3가 직접적으로 먹어서 어떻게 됐다는 게 아니라 오메가3의 항염 작용이 염증을 유발하지 않게 했고요. 염증이 유발하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서 불필요하게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거기다 덕지덕지 붙이고 혈관에 손상되는 걸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여기에 그 항산화 물질들,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산화되는 걸 방지시켜줬기 때문에 잘못된 그 LDL이 상화되는 거,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요.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돼서 그 혈관에 축적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산화에 대한 방어를 이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을 해줬다는 거예요. 결국은 염증을 방어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메가6 지방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오메가6 지방산, 이 탄수화물 너무 과잉으로 많이 먹는 거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오메가6 지방산이 가지고 있는 염증에 대한, 그러니까 과잉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6입니다.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염증으로 인해서
심장병이나 이렇게 혈관을 막는 일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든 대안을 보면 콜레스테롤이 주어가 아니라 결국은 바른 오메가3 그리고 항산화 물질, 뭐 산화 방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이나 다른 칼슘 덩어리나 이런 것들이 가서 막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인이라는 겁니다. 원인을 우리가 잘 들여보다 볼 필요가 있어서요. 리용 연구는 여기서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자, 과거에 그 고기 섭취를 제한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곡물을 그 푸드 피라미드에서 굉장히 많이 주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인슐린 아시죠?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 포도당을 내 세포로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너무 갑자기 높아진 이 당분이 들어오면서 문제는 이 인슐린도 과잉 폭주하면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이렇게 폭주를 하면요, 제대로 일이 잘 되지가 않아요.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대로 일하지 못한 인슐린들이 이제 혈중에서 떠다니면서 이 돌아다니는 인슐린이 그냥 사라져주면 좋은데 결국 그냥 사라져주지가 않고요. 그런 오메가6 지방산에서 대사돼서 염증으로 가는 과정들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좀 그냥 사라져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지만 그런 호르몬이지만 이게 과잉됐을 때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에스트로겐도 말씀드렸잖아요. 과잉이 항상 문제고 부족한 것도 문제고 과잉, 적당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잉돼서 인슐린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또 곡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생긴 문제점 때문에 중성지방이 쌓이게 되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어떤 좀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냐면, 콜레스테롤은요, 어떤 특정 길에 뭔가 딱 막혀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성지방은 세포 단위 하나를 다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를 드리면 좋을까요? 무슨 뭐 바위덩어리 하나가 큰 도로에 탁 막고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문제겠죠. 그런데 이 바위덩어리는 아니지만 온 집안에, 그리고 온 집마다, 뭐 공장마다 다 테두리를 싸고 있어서 그 어떤 기본 단위인 이곳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 어떤 게 더 문제가 될까요? 사실은 기본 단위의 세포 안에 쌓여져 있는 이 중성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문제가 된다는 게 지금 이제 고지혈증을 바라보는, 지금 이제 고지혈증은 별로 안 쓰는데 이상지질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LDL 수치에 이제는 더 이상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쩌면 나는 LDL이 너무나 높아서 문제라면 내 몸을 한번 바라보고 내 몸에 어떤 염증이 있을까, 이 염증을 해결하는 데서 어떤 식단을 가질 것인가,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야지 LDL이 높으니까 뭐 콜레스테롤 안 먹어야겠다 이런 방법이 절대 맞지가 않아요. 우리 몸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슐린 과잉이 되게 되면 몸에 혈관에 염증이 생기게 돼서 또 콜레스테롤을 불러들이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고요. 가장 그 상징적인 음식이 뭐냐면 버터와 마가린이에요. 버터도 되게 고소하고 맛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버터가 몸에 안 좋다 그래서 엄마가 맨날 마가린을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린을 막 밥에 비벼도 먹고 저 정말 좋아했거든요. 뭐 느끼하면서도 고소한. 그런데 이걸 뭐라고 정말 너무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성 지방 자체가 너무 좋다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식물성 지방을 보관하기가 어렵거든요. 금방 산패가 돼요. 동물성 지방은 잘 산패가 되지 않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요. 이게 포화지방산은요, 이렇게 산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돼지기름이나 소기름 이런 거 잘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물성 기름, 불포화지방산은 이 액상으로 되어 있는 기름들 있잖아요. 금방 부패된다는 거예요. 산화되고.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하고 편안하게 모든 전 세계인들이 먹을 수 있을까 고안해낸 게 마가린이에요. 거기에다 그 식물성 기름에다가요, 수소를 하나 첨가를 하면요, 이게 딱 굳어요. 그러면서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요. 맛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생기는데 좀 어려우시죠? 사실 트랜스 지방. 이걸 뭐 구조적으로 설명드리기도 뭐 저도 좀 능력이 안 돼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에 생기면요,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굉장히 악 영향을 끼치는 게 트랜스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행동들을 다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몸에서도 조금씩은 생겨요. 그런데 이걸 가공해서 집중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요, 우리 몸에서 조금 생기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성 지방에 대한 거를 막 부각을 막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옥수수, 뭐 콩기름, 또 뭐죠? 해바라기씨유, 뭐 여러 가지 식물성 지방들이 있잖아요. 물론 옥수수 기름보다는 해바라기씨나 뭐죠? 포도씨유 이런 게 더 좋아요. 카놀라유나. 그런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 좋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메가6 지방산이 꽉 차 있는 곳에 조금의 황산화 물질이 좀 더 들어있다. 옥수수 식용보다 조금 낫다는 의미지 결국은 오메가6 지방산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올리브유는 조금은 좀 다른 개념의 기름이라서 여기에 좀 포함시키지는 않겠어요. 그거는 또 오메가9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오메가6가 결국은 식물성 지방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드리잖아요. 오메가6 지방산이 염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뭔가 복구할 콜레스테롤이 또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덩어리가 뭉쳐지면 어딘가에 침착돼서 뭔가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또 사망하게 되는 그 설탕 섭취, 이것도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거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떤 대안이라고 제시했던 게 하나도 대안이 되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 제가 최근에 닥터조 그 선생님께서 올리신 유튜브 게시글을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974년 아직 모두가 날씬할 때 등장한 푸드 피라미드. 식단의 기본을 시리얼과 빵으로 채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46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 머릿속엔 이 관념과 습관, 입맛이 남아있고 과학계, 의학계, 식품업계도 처참한 실험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이다. 자, 오늘날의 전문가들이 푸드 피라미드를 놓고 이러고 있습니다. 비만과 과체중은 푸드 피라미드가 생긴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도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잘 아실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무색할 정도로 성인병 에피데믹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건강한 식단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다른 유니크함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현미채식이든 저탄고지든 카니보어든 일식이든 내 몸에서 보내는 시그널에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나의 몸 상태, 현재 건강 상태나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절대적인 도구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전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란 자연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라미드는 이집트 무덤입니다. 기존의 푸드 피라미드는 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훨씬 건강한 피라미드가 있긴 하지만 나에게 맞는 피라미드를 찾기 위해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피라미드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집트인들의 노력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식약처 직원도 아니고 헬스 트레이너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나 자신뿐입니다. 이 글에 저는 엄청난 정말 공감을 제가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국가에서 정한 이런 지침들이 과연 나한테 맞을 것인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사실 제 구독자분들의 다수가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있을 수도 있고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이런 우유나 계란이나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 아토피나 천식 환자분들한테는 정말 독이 되는 거거든요. 밀가루나 보리나 귀리나 이런 것들은 보리나 귀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을 것 같지만 그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질병과 자기 삶에 맞는 이 음식에 대한 식단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조금 더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경청해 주신 좀 길었죠? 네,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